첫 번째 이야기, 저녁 2주 전 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SK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7%, 불화 3%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SK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석구. 2020 땡년꾼번으로 모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6개월 전에도 한번 입소했다가 허리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퇴소, 재신검을 받았으나 3급이 나와 이번에 두 번째로 입소하게 된 것.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훈련소 내무반은 침상형으로 되어 있어 나 같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입대 전 허리 통증이 신경 쓰여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사서 들어가긴 했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진통제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외진을 나가 더 센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이런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퇴소 가능 기간은 지나버렸다. 어떻게든 신교대를 견디고 자대에 가면 고대하던 침대가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행군을 하는 날, 당시 팬데믹 기간이라 훈련들을 축소하기도 했고 몸이 안 좋은 인원은 영내를 도는 것으로 대체했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조교들과 간부님들이 보다 못해 세 바퀴째에서 열애시켜주셨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교대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다. 자대 전입해온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멍이 20개 가까이나 생겨버린 것. 중대는 발칵 뒤집혔다. 중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소대장님, 행보관님 모두 나를 따로 불러 누가 때렸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비밀로 해줄 테니까 전부 얘기하라고 하셨다.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다들 못 믿으셨다. 하긴 어제 온 신병이 하룻밤 만에 멍이 20개 이상 생겼으니 못 믿는 게 당연할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원인 불명의 멍을 치료하기 위해 땡땡 통합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내과 검사를 받은 결과 어떤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고 군의관님께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받고 2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병으로 규정하는 수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땡땡 통합병원에서도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신병 위로 휴가가 다가오고 있기에 휴가 나가서 진료받으려 했으나 감사하게도 행보관님께서 휴가 기다리지 말고 병가로 나가라고 하셔서 1주 뒤 병가를 나가 예약한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 정밀검사 결과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하네요. 혹시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찾아보시더니 극히 드문 확률로 진통제의 특성 성분이 혈액 응고인자를 부족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다. 진통제의 성분을 다른 계열로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셔서 진통제를 바꿨다. 멍이 드는 빈도수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멍이 들었고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은 나를 걱정해 어떤 운동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셨다. 사회인 축구에서 골키퍼를 하다 와서 대대장님께서도 칭찬하실 정도의 실력 있는 골키퍼였으나 결국 전역할 때까지 축구나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호전되었지만 문제는 허리 통증이었다. 진통제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진통제보다 약한 진통제를 사용하니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 것. 심지어 누워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보니 옆에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으셨는지 중대장님께서 현부심을 제안하셨다. 그렇게 허리 관련 자료들과 혈액응고 인자 문제까지 보고서에 올려 현부심을 신청.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고야 만다. 결국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지속. 전역이 한 달 남은 시점에 온몸의 멍이 다시 심하게 재발하고 만다. 이번에는 통합병원 말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보자. 그렇게 통합병원이 아닌 국군 수도병원에서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분을 만나게 되면서 일이 터진다. 신병 때 통합병원에서 받았던 정밀검사 기록을 전부 가지고 갔는데 내 검사 기록을 보신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한데? 일단 여기서도 정밀검사를 해보자. 결국 국군 수도병원에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2주 후 다시 만난 전문의의 얼굴은 심각했다. 신병 때 검사 기록과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인자 수치가 똑같이 낮게 나왔다고. 그리고는 내 계급을 보시더니 저녁 얼마나 남았니? 라고 물어보셨다. 2주 남았습니다. 미안하다. 너 면제였어. 라고 하시며 신체 등급표를 보여주셨다. 그곳을 보니 혈액 응고인자 단순 부족은 5급 사유. 순간 나는 멍해졌다. 허리 통증으로 매일 괴로웠지만 좋은 간부님들, 선임, 동기, 후임을 만나 나름 군생활 재밌게 했고 인생의 목표도 찾아나갈 만큼 유익하게 보냈지만 신병 때 검사했던 군의관님이 이 신체 등급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신병 때 진작에 면제가 되어 나갈 수 있었다. 멍해진 나를 보고 어떡할래? 면제받고 나갈래? 이제 겨우 2주 남은 말년의 말년이었기에 그냥
만기 전역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복귀했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중대원들 모두 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안타까운 시선만 보냈다. 간부님들은 내가 낙담하여 혹시나 잘못될까봐 저녁일까지 내가 괜찮은지 수시로 와서 체크하셨다. 전역 후 신병 때 군의 간의 실수로 면제받지 못한 것, 중간에 현부심에서 기각된 것, 현부심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한 절차였던 건가? 분명히 진료 내용 다 첨부했는데 그 모든 상념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 내 군생활에 대한 좋은 기억과 건강을 망쳐버렸다. 허리 통증과 간간이 멍이 드는 증상도 지속됐고 공황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약 먹고 공황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잘 극복하고 있다. 부디 이 영상이 연일 고생하는 우리 후배님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격의 후유증.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구중대 1소대 FM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6%, 구라 4%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구중대 1소대 FM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형규, 1990 군번으로 특공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나는 현역 1급, 175cm, 58kg의 마른 체격이었고 밖에 있을 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체력이 별로 좋지 못했다. 306 보충대에서 모사단 병력으로 분류되었고 신교대로 가기 전 한 대위님이 18명을 호명했다. 그때 내 이름도 호명됐다. 이상 18명은 군단 병력이다. 군단 병력이 뭔가요? 너희는 특공연대 병력이다. 특공연대? 특공대? 너무 두렵고 슬펐다. 운동도 안 해본 내가 특공대라니. 신교대 수료 후 우리 18명은 버스를 타고 모군단 직할 특공연대로 갔다. 중대 배치를 받고 처음 본 선임들은 흡사 인간 병기 같았다. 특히 키가 컸는데 나보다 키 큰 선임이 대략 70% 이상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앞불싸 중대 절반이 이등병이다. 꼬였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매일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훈련이 너무 많았다. 이등병 때부터 특공병 양성교육, 태권도 공수훈련, 유격훈련까지 연속 10주간의 훈련이 이어졌다. 아침 점호 시간 끝나면 항상 연병장에서 특공무술을 배웠고 제대로 못하면 어김없이 응징을 당했다. 그러던 중 군단장 명령으로 전투력 측정 명령이 떨어졌다. 10월 말에 측정을 하는데 한 달 전부터 대대장님 명령으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사격훈련을 했다. 주특기 측정도 있었지만 사격훈련의 배점이 가장 높았기에 사격훈련에 몰두한 것. 내가 가진 K1 소총은 K2 소총보다 총성이 더 크게 들린다. 귀를 막고 사격하면 군기 빠졌다고 더 맞는 시절이라 총소리가 아무리 커도 귀를 막을 수 없었다. 10월 중순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름이 잔뜩 낀 달빛과 별빛조차 없는 밤, 야간 사격 훈련을 마치고 난 후부터 극심한 이명에 시달리게 된다. 이명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 이전에도 사격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이명이 있었지만 하루나 이틀, 일주일 정도면 사라졌었다. 하지만 그날 야간 사격 때 생긴 이명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고참들은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했지만 모두 헛소리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중대장님 면담을 요청했다. 모든 훈련에 열애 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제발 사격 시 귀만 좀 막게 해주십시오.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중대장은 정신교육 시간에 전 중대원 앞에서 앞으로 얘는 귀를 막고 사격할 테니 아무도 건들지 마라. 그 이후에는 귀를 막고 사격할 수 있었지만 이미 진행된 이명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너무 힘들어 외진 신청을 했고 7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군 땡땡병원에 가서 외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 만난 이비인후과 담당 군의관의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2년 후에도 이명이 있으면 다시 와. 허무했다. 결국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26개월의 군생활을 끝낸 후 전역했다. 그때 생긴 이명은 여전했고 나이가 들수록 난청까지 찾아왔다. 전역 후 대학교, 대학원 공부와 결혼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10여 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17년 동안 국가보훈처와 싸우면서 4번의 유공자 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2022년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2010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 소리보다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지금은 다음 카페 군 이명 피해자 연대 임원을 맡아 군 사격으로 인한 이명과 난청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군 사격으로 인해 이명과 난청의 상의를 입고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찾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